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수많은 괴인 중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당당히 최강이라 칭해지는 10마리의 괴인을 선정하고 순위를 매겨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작중 최강급의 강함을 보여준 10마리의 괴인을 선정 및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2. 황금정자. 본래 원작상 검은정자 11조 개체가 합체한 완전체였지만 리메이크판에서 55조로 그 숫자가 확 는과 동시에 진행형 융합체로 변모한 괴인. 황금색 찬란한 빛을 머금고 있는 그 웅장한 근육은 가히 초합금 이상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히어로들 역시 타츠마키를 제외하고 승리를 장담하기는커녕 대적조차 불가능한 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답게 그 압도적인 피지컬 역시 한층 버프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등장과 동시에 초합금마저 녹여버렸던 답없는 좀비 대총통을 일순간에 날려버리고 제정신이 아니던 초합금 코로비카리를 단 한 방만에 날려버렸으며, 그와 동시에 주변의 모든 히어로들의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카리스마까지 뽑아내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압도적인 포스로 전장을 주름잡고 있던 도중 인류는 얻은 아토믹 사무라이의 온 힘을 담은 공격에 12조 개체 분량의 손목이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검은정자 마지막 융합체 플래티넘 정자로 진화하게 됨과 동시에 작중 짧은 모습을 보여준 채 퇴장하게 되면서 이 황금정자의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해지게 됩니다. 9위. 마르고리. 본래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강함을 갈망하던 평범한 망상형 헬 갤러였으나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그의 형 후케 가우가 만들어준 딸기맛 상환 이두킹을 먹고 제레벨 용급의 강함을 가진 최악의 거인으로 변모한 괴인입니다. 이러한 마루고리는 작중 첫 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등장한 괴인답게 키 270m라는 엄청난 피지컬과 초강력 근육 컨셉을 가지고 등장한과 동시에 이 마루고리가 지나가는 것 하나만으로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단순 주먹 휘두르기만으로 도시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그의 움직임 한 번마다 대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발생하며, 심지어는 단순 주먹질만으로 거대 크레이터를 만들어버리는 실로 제레벨 용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그렇게 이 마루고리가 느슨해진 원펀맨 세계관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각을 잡지만 몇 걸음 가기도 전에 결국 이분을 만나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등장과 동시에 퇴장해버리는 비운의 캐릭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8위. 백금정자. 리메이크 기준 A급 히어로와도 견줄 정도로 떡상한 검은정자 1개 개체가 무려 55조 개체가 합체한 쿠로비카리 따위는 쉽게 날려버리는 사기적인 괴인 황금정자를 넘어 54조 검은정자 개체의 자아가 하나로 융합된 한 차원 더 강화한 궁극의 검은정자 융합체, 비교적 최근 등장한 괴인이자 등장 당시 압도적인 연출로 인해 괴인협회 대전의 주인공이 바뀔 것이라는 주장까지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백금정자는 등장과 동시에 히어로 최강급이라 여겨지는 S급 군단, 다시 말해 S급 8위 좀비맨, S급 4위 아토믹 사무라이와 그 제자 이아이안, S급 5위 동제, 14위 귀순 사이보그, 17위 탱글탱글 프리즈너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정리해버리는 가히 엄청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듯 독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순식간에 급부상한 백금정자였지만, 이러한 작중 초기 면모와는 다르게 그 권력은 속칭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는데, 히어로 군단을 정리하자마자 튀어나온 가로에 의해 날아가 버리며 1차 리타이어, 이후 곧바로 재등장하여 원작의 지나갈 게요 스킬로 가로와 플래시를 타격하지만 원작의 타츠마키를 박살냈던 엄청난 파워와 포스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플래시의 먼지털이 모션 한 방에 그 기대치가 확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맥 특허인 지나갈게요 기술과 비슷한 가로의 일격에 온 몸이 박살나며 쓸쓸히 퇴장하게 됩니다. 7위. 진의 선인. 최근 등장한 리메이크 최신작에서 신의 뜻을 하사받은 해양수와 함께 강림한 괴인이자 인간들을 증오하고 벌하려는 진의 장로 상위 호환급의 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 그 기본적인 외형과 능력은 예전 진의 장로와 흡사한 모습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지만 그 피지컬과 외형,
등장 당시의 묘사로 유추해볼 수 있듯 대재앙, 진의 장로보다 더욱더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기에 기술의 스케일과 외형 또한 한층 더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였는데요. 그렇듯 첫 등장 당시 보여준 이 진의 선인의 보로스 저리가라 포스에 드디어 이 오만한 가로우가 두들겨 맞겠구나 싶었으나, 이게 웬걸? 수많은 독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투 초기부터 이 가로우에게 밀리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전투에 상관없는 헬기를 뜬금없이 인질로 잡는 등 웅장한 포스나 강인한 힘이 아닌 졸렬한 모습만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가로우가 시리즈 내 역대 최강의 괴인 반열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등장 초기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진의 선인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짜릿한 전투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가로의 힘에 되려 본인만 놀라며 한순간에 쩌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6위. 이블 해양수. 최근 진의 선인과 함께 이 차원에서 신의 뜻을 이어받아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등장한 존재. 그 외형과 특징은 수많은 히어로들을 통곡에 빠뜨린 이블 천연수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나, 스케일 면에서의 차이는 절대 비교 불가 수준이며, 바다를 베이스로 든 그 압도적인 크기와 포스, 일반 대포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 해수대포는 가히 초거대 자연재해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블 해양수는 작중 짧은 등장이 다였지만 상당히 강렬한 이펙트를 남겼는데, 점차 바다와 흡수되며 더욱더 거대해지는 그 거대한 덩치는 그 옆에 있는 초거대 괴인 진의 선인조차 작아 보이게 만들 정도였으며, 또 자신과 함께 강림한 진의 선인조차 유의미한 데미지를 입히는 데 실패하였던 각성 가로우를 강력한 해수대포 한 방에 거의 넛다운급 데미지를 선사하는 강력함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이 이블 해양수가 계속 지상으로 진격하며 그 몸집을 불려 나갔더라면 분명 진의 선인으로 꿀빨던 가로우 또한 만전을 기해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나, 이러한 짜릿한 묘사 없이 결국 오랜만에 싸우고 싶어진 어느 한 A급 히어로에 의해 거의 등장과 동시에 별 활약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순식간에 산화되고 맙니다. 5위. 오로치. 지하세계 최대의 흑막이자 괴인협회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최악의 괴인. 이러한 오로치는 괴인들에게조차 가히 공포의 대상인 마치 폭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악명과 강력한 능력으로 그 이명은 괴인왕, 협회 내 모든 괴인들의 꼭대기에서 군림하던 그는 인간 시절 선천적으로 타고난 엄청난 신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사이코스에 의해 개조 실험을 당해 정상적인 인간에서 한순간에 최악의 괴생명체로 변모하고 말았으며, 그의 모티브가 된 일본 신화 속 무수한 머리가 달린 신수인 야마타노 오로치와 동일하게 그 몸통에 달려있는 수많은 용머리를 이용 및 형상화한 화끈한 화력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 오로치는 상당한 피지컬과 더불어 탁월한 전투적 재능 또한 보여주었는데, 이 존재는 가로우와의 대전 당시 그의 유수함세권을 딱 한번 흘려본 것만으로 완벽하게 카피 및 실전에 적용해내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로치 역시 최강급의 괴인들이라면 꼭 마주치게 된다는 사이타마를 피해갈 수 없었고, 이내 사이타마에 대항한 자신의 일반적인 공격은 모두 소용없다는 것을 알자 곧이어 자신의 그 거대한 가면까지 벗어던진 후 본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엄청난 작중 묘사와 함께 지구의 핵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 공격하는 기염을 토해내지만, 이는 어처구니 없게도 사이타마의 진심물대포 기술에 전부 파괴되어 버렸으며, 곧바로 이 오로치 또한 사이타마의 연이은 일격에 몸통이 관통당하며 퇴장하게 됩니다. 4위. 오로치 사이코스 융합체. 작중 괴인협회의 최강이자 최악의 반열에 오른 괴인왕 오로치와 이 오로치를 만든 장본인이자 그를 뒤에서 조종했던 괴인협회의 실질적 회장 사이코스가 일순간 불안정한 융합을 통해 상위 존재로 거듭나려 시도하지만, 곧이어 신 혹은 다차원의 어떠한 절대적 존재의 개입으로 인해 사이코스의 자아를 지닌 완전한 융합체로 등극, 이후 엄청난 피지컬과 외형을 자랑하며 혹 가로우와 보로스의 계보를 잇는 최강의 괴인이 탄생했다는 기대감에 등장 당시 독자들의 큰 기대와 주목을 이끌어내기도 한 괴인입니다. 이후 이 궁극의 융합체는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든 전투 초기 그 강함을 여지없이 증명하였는데, 이 존재는 히어로협회의 간판이라 불리우는 초능력 최강자 S급 2위 타치마키를 상대로 온 몸에서 무수한 에너지파를 수없이 발사하며
전투 초기 그녀를 지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이후엔 주변의 기를 끌어모아 초거대 레이저 빔을 발사. 이는 마치 사이타마가 보로스에게 사용했던 초절정 진심퍼치의 묘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니 그거보다 더했으면 더한 지구의 지각 자체를 깎아버리는 놀라운 묘사를 보여 몇몇 커뮤니티에선 타츠마키의 명복을 빈다는 소리까지 등장하는 등 이 사이코스 오로치 융합체의 엄청난 강함을 간접적으로 극찬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묘사도 잠시, 이 융합체는 타츠마키의 멘탈 공격과 방대한 초능력 출력에 사이코스의 자아를 가진 이 융합체의 멘탈이 조금씩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타츠마키의 순간적인 강력한 초능력 방출에 끝내 그 거대한 온몸이 비틀어지며 꽤 싱겁게 작중 행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위. 가로. 본래 히어로들을 사냥하는 이른바 히어로 사냥꾼으로 불리우던 S급 중위급 정도 되는 힘과 능력을 가진 유수 암세권을 베이스한 평범한 무도형 인간이었으나 이후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와 더불어 절대악이 되고 싶은 욕망이 점차 현실화되며 그 피지컬과 능력을 포함한 모든 스탯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J레벨 용급을 초월하여 리미터 해제 지점까지 도달한 마치 검은 악마와도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며 작중 최강의 괴인 반열에 오른 괴인입니다. 이러한 가로우는 유년 시절 히어로와 악당관계 간의 불합리한 인과성을 부정하고 질책하는, 한마디로 다른 평범한 또래들과는 상당히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이념은 당연히 다른 또래들의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그는 유년기 자신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그로 하여금 히어로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를 더욱더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그는 실버팽의 제자로 들어가 최강급의 무술인 유스 암세권을 터득, 이를 바탕으로 인간계의 정점에 도달한 수많은 강자들을 쓰러뜨렸는데, 여기에는 S급 16위 탱크톱들의 대장 탱크톱 마스터를 비롯한 S급 11위 초합금 코로비카리, S급 15위 금속배트, S급 17위 탱글탱글 프리즈너 등 수많은 S급 히어로들까지 다수 포진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의 가로는 괴인협회 대전에서 그 잔재성이 점점 개방되며 그 한계가 빠르게 풀리기 시작, 곧이어 선풍철장권의 대가 봄과 더불어 자신의 스승인 유수암세권의 실버펜까지 쓰러뜨리며 절대악이 되고 싶은 욕망이 괴하, 곧이어 초월적인 존재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힘을 개방하게 된 그는 0.1초도 안 되는 단시간에 백금 정자를 포함한 근처의 상위 괴인들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괴의 신살권이라는 궁극의 체조까지 터득한 각성가로의 웅장한 진격은 검은 정자 54조 개체가 융합한 검은 정자 최종 진화체 백금 정자와 더불어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이계에서 강림한 이계의 존재들 또한 막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리메이크 기준 지금까지도 그의 능력과 힘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기에 시리즈의 전개에 따라 원작의 가로우가 말한 대로 불길한 미래 J레벨 신으로서 진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위. 보로스. 암흑 도적단 다크매터의 최상의 자리에 정저하여 전 우주를 제패했던 지배자. 채술, 포스, 원거리, 근거리 등 작중 지금껏 등장한 그 어떤 빌런들보다도 강력하고 간지났다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전투인 사이타마와의 전투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로스는 애초에 전투만을 위한, 다시 말해 핏줄부터가 남달랐는데, 그는 우주에서도 강력하기로 손에 꼽는 전투미족의 피를 이어받은 것도 모자라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능력, 자연 치유력 등 다방면적으로 압도적인 강함을 타고났는데요. 이러한 보로스의 강함은 넘사벽 사이타마, 그리고 S급 1위 블래스트를 제외한 히어로 옆에 모든 전력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만전의 전투 또한 순식간에 끝내버릴 정도로 이 보로스가 보여준 피지컬 자체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 보로스는 범상치 않은 사이타마의 힘을 꿰뚫어 본 후 그 능력과 기술을 여지없이 발휘하였으나 그닥 별 소용이 없자 작중 빌런들이 보여준 치술 중 최강인 메테오릭 버스트를 사용, 천하의 대머리 망토마저 순간적으로 놀라게 하는 실로 사기적인 스피드와 위력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일명 달킥이라 불리는 메테오릭 버스트 산하의 발차기 기술 단 한 방만으로
사이타마를 우주 너머 달에 그대로 박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묘사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주 관람 이후 진지해진 사이타마의 각종 펀치 공격을 맞고도 살아남는 것은 기본, 이후엔 온 몸이 터져버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 그 몸을 온전히 재생시키는 미친 재생력까지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잘 버텨내던 보루스였으나 그 역시 여타 강력한 괴인들과 마찬가지로 등장 후 그 힘을 자랑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이분을 만나고 말았으며 이 대머리에 대항하고자 자신의 체내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지구의 표면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궁성 표효표까지 이 사이타마에게 날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총동원하지만 결국 이 사이타마의 작중첫 지진펀치 풍압에 의해 파괴, 이후 모든 힘을 그대로 쏟아부은 보로스는 더 이상 재생할 힘마저 없었기에 그대로 게임 종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이타마 또한 자신과 대적한 이 보로스를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이 보로스가 실제로 여타 빌런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1위 신. 원펀맨 시리즈의 막판 보스로서 흔히 예측되고 있는 괴인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로 그 정체 자체와 기술에 대해 다양한 의문점과 논쟁이 일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신은 원작을 포함한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 그 구체적인 피지컬과 능력을 넘어서 실존 여부까지도 의심을 들게 만들었으나 최근 리메이크 추신하에서 달을 짓고 일어서는 압도적인 묘사가 등장하며 그 실체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주장을 단 한 방에 일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은 별 볼일 없는 사내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줘 웬만한 S급 히어로보다도 훨씬 강력한 초능력의 대명사, 강력한 염동력을 지닌 괴인협회의 간부 홈리스 왕제를 우뚝 세우기도 하였고, 또 오로치와 사이코스의 불안정한 융합 과정 속 사이코스의 자아로 개입,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어떠한 절대력을 행사하여 세계관 10위 안에 드는 최악의 괴물 사이코스 오로치 융합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으며, 또 최근엔 그의 하수인으로 추정되는 진의 선인과 해양수를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강림시키는 등 점차 현세의 그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이 신의 정확한 정체와 목적, 능력, 그리고 2차원을 넘나들며 그의 세력과 정쟁 중일 것이라 예측되는 블레스트와의 연결고리 등 아직까지 이 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다양한 의구심들이 남아있으며, 그렇기에 이 신의 미스테리가 풀리며 등장할 시나리오 또한 흥미로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